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최부심의 멘토링에서는 분양 뽀개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의뢰를 받아서 9월에 분양하는 서울의 대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단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 이 청약 홈에 가시면은 그 청약 캘린더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8월 캘린더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거든요. 근데 9월 지금 첫 분양으로 뜬 게 9월 4일부터 하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특공, 여기 1순위, 2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뭐 특공이든 1순위든 2순위든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771세대가 공급을 할 예정이고, 여기 모집 공고문 보시길 누르면은 모집 공고문이 이렇게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지,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걸. 입주자 모집 공고문 클릭하고 있는 건 나 같은 인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공이랑 1순위, 2순위 이렇게 돼 있고요. 뭐 9월 4일, 5일, 6일 할 예정입니다. 근데 771세대 공급인데 이게 보시면 공급 세대 수가 일반이 401세대, 특공이 370세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분양 있고 일반 분양 있다 보니까 770세대 정도 되면은 뭐 한 170세대 일반 분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전부 분양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재개발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정 어떤 사업주,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이게 그 분양을 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그 광진구에 분양했잖아요. 그거랑 약간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흑석 재개발 지역에 땅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예사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공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초, 청년특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노부모, 기관추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급 면적은 59제곱미터 25평이죠. 59제곱미터 74, 이건 30평이고요. 84, 이건 34평인데 59가 10억 3천만원, 10억 2,480만원. 얘도 끝에 8만원까지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네. 그리고 74, 30평은 12억 6,476만원. 와우. 그 84평은 13억 9천, 846만원. 돌았네요.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주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신축 분양 가격이, 사실 요 가격은 진짜 한 2년 전에 강남에서 분양하는 그런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랑 거의 필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양하네요. 시행사는 우리자산 신탁이고 대우건설이 시공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자산 신탁이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자산 신탁에 위탁한 사업주가 있는 거겠죠. 기사를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좀 따로 다뤄볼까 하고요. 우리 채널이 터질 수도 있는 이슈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10만 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부심 채널을 터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슈는 제가 네프콘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정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대우건설의 그 짙은 뭐라 그럴까, 이거 무슨 색이라 그러죠? 요 색깔, 제가 참 좋아했던 색깔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9월 1일에 견본주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를 이렇게 바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안내를 보시면은 사업 개요는 됐고, 입지 환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이니까 뭐 입지가 다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작구 상도동 지역이고요. 그리고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기 이제 보라매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신길뉴 타운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상도 재개발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가보시면은 그 지대가 좀 높은 지역이고 확대가 됐는데, 장승백이 여기 있고 상도 14구역, 상도 15구역,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이제 여기 있고요. 여기 뭐 국사본 군림공원이 있어가지고 산 주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부선이 건설될 예정인데, 이 서부선이라는 거는 경전철이고요. 이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해서 여의도를 관통해서 아래로 가는 그런 경전철이어서 가성비는 나오는 그런 경전철입니다. 근데 아직 뭐 사업자가 완전 선정돼서 착공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업자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통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통팔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단지 설계를 좀 봐볼까요? 일단 단지 설계는 이게 770세대니까 중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경, 커뮤니티, 여기 골프부터 시작해서 라운지 이렇게 쭉 꾸몄네요. 요즘은 커뮤니티를 다 잘 지으니까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는 106, 105, 104, 102,
101동, 108동, 110, 109, 107동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여기 메인 동이 어떻게 위치가 되는지 그런 걸 찾는 걸 종종 알려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단지 설계할 때는 요 센터 쪽에 힘을 써서 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센터가 명확한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 위주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큰 평수 위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연파란색 여기가 이렇게 큰 평수가 배치가 되는 건데, 아마도 여기 어린이집 있고 107동 있고 108동 있고 2번 3번 84 152세대, 요 보라색이 180세대. 제 생각에는 여기 약간 여기 어린이 놀이터도 있으니까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완전히 무슨 센터동이나 로얄동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07동 125 라인, 108동 125 라인, 이런 라인들이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누릴 수가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라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평면을 보면은 59제곱미터는 전형적인 그런 3베이 평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74제곱미터 타입이 있죠. 74제곱미터는 3베이가 좀 더 넓은 면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84A는 완전 그냥 디폴트한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3베이, 그리고 84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평면이고요. 84C 요렇게 이것도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루지오는 평면을 이렇게 짰네요. 사실 그 프루지오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거든요. 대우건설이 1년에 4만 세대 이상 하는데, 이게 몇 년간 쌓이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단지 설계를 모델하우스를 직접 가보시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프루지오가 퀄리티는 엄청 올라갔다고 느껴져요. 종전에는 그 레미안 자이가 최고였고, 레미안이 한창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이가 넘사벽으로 치고 올라갔었는데, 제가 2019년쯤부터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 프루지오가 엄청 올라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프루지오가 그 좀 선도하는 느낌을 약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냐 하다 보니까는 뭐 4만 가구씩 몇 년을 깔았더니 그 주택 관련해서 확실히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느끼는 건데, 이 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골조 디자인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부심의 멘토링은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여기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갱노노를 통해 가지고 봐보면은 주변에 요 프루지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축 단지가 없어도 너무 없어. 여기 이제 완전 텅텅 비었고요. 국사봉이 있다 보니까 쪽이 살짝 오르막길인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그 재개발되거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은 거의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승배기역이나 상도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특히 벤치마크 단지로 삼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같은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상도 더샵인데요. 상도 더샵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준공됐는데 1122세대 정도 되는 단지고요. 그리고 얘는 더 신축인데, 여기 상도역 롯데캐슬 이 파크엘, 요거는 21년 준공된 단지예요. 950세대 대단지고, 그 프루지오 클라베뉴가 770세대니까 뭐 벤치마크 단지로 요 두 개 단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눈에 척 봐도 28년에 지하철 경전철이 신설될 예정이긴 하지만은, 여기 상도역에 인접했다거나, 그 다음에 장승배기역 인접했다거나, 그리고 뭐 초등학교가 가깝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는 입지와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요 두 개 단지가 앞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른 공식은 그 매매 가격이 적정가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세는 월세를 할인율로 나누면 되는데요. 월세를 할인율로 나누는 과정은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직관적으로 이거는 기축 아파트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장 전세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있고, 멀티플은 금리로 구하면 되는데 전세를 구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은 요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25평 기준 이 분양가는 10억 2천만 원 나누기, 이 동작구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 멀티플이 1.8배거든요. 그러면은 계산기를 해보면은 10.2억 원 나누기 1.8배. 1.8배라면은 5.6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5.67억 원이니까 약 반올림해서 5.7억 원의 전세,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 얘기냐면은 5억 7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 그 소화가 되는 지역이라면은 그거는 요 분양가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5억 7천만 원의 전세가 소화가 될지 안 될지는, 여기 지금 신축,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의 신축 전세가 6억 6천만 원, 그리고 상도동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 이건 거의 7억대 전세 가격이고, 그리고 구축 아파트인데 입지가 좀 더 좋은 데는 5억 5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는 더 좋은데 아파트는 2007년식이고,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입지는 안 좋지만 아파트는 신축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상계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입지도 좋고 아파트도 신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은 거고요. 결국 그러면은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전세 약 5억 6천, 5억 7천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5억 6천 7천이 나오면은 지금 분양가가 이 멀티플에 진짜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분양가가 거의 뭐 이제 적정가 밴드의 완전 상단에 완전 딱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 그래서 25평은 5억 6천의 전세가 소화가 된다면은 이게 설명 못할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분양 받기가 진짜 되게 약간 애매해지는 걸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34평을 한번 가볼게요. 30평대를. 롯데캐슬 파크힐 같은 경우에 30평대 전세 가격이 지금 거의 한 8억대? 7억 원 후반에서 8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도 더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세 가격이 얼마야? 전세 가격이 지금 한 6억대. 그러니까 30평대는 전세 가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편 세상 상도 노빌리티는 지금 8억 5천 정도거든요. 전세가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갔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올해는 한 8억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억 원, 그리고 여기 8억 1천만 원, 이렇게 8억 5천까지 갔는데, 상도 더 샵이 약간 싸다고 하더라도 얘가 상계를 친다고 한다면은 이 13억 7천이라는 금액은 34평을 한번 봐볼게요. 34평의 경우에는 13.7억 원인데 이 13.7 나누기 1.8배 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13억 7천만 원 나누기 1.8배 하게 되면 7억 6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7.6억 원의 전세가 소화된다면 적정한데, 아니라면 비싼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조금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요 단지와 이 단지가 연식은 다르지만 입지 면에서 약간 트레이드 오프니까 얘랑 조금 비슷한 전세 가격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억보다는 약간 높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좋게 봐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8억까지는, 7억 6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확실히 34평 가격은 분양가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84제곱미터 분양가를 보면은 이게 84제곱미터 6층부터 일반층이라고 보면은 13억대 중후반, 와 뭐야 이거 13억 8천대도 있고 그러네. 그런 걸 보면은 이건 확실히 32평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리하면 이러네요. 25평형은 10.2억 분양가, 그리고 5.6억 전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34평형은 13.7억 분양가, 그리고 여기 7.6억 전세여야지 되거든요. 근데 주변의 그 환경, 입지 플러스 상품 가치가 이게 전세 가격이잖아요. 월세. 앤드 이게 매매이기 때문에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데 상품이 좋다는 걸 가지고 이 전세가 나와야 되는데, 25평은 그래도 설득력 있는 편인데 34평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뭔 얘기냐, 34평 비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분양가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참 그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일단 결론 내면은 저는 34평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넣는다면은, 굳이 넣는다면은 25평은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은 25평도 거의 시장가격에 딱 붙어있고 34가 좀 비싸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기축 아파트도 조금 봐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이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5억 6천이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25평이랑 좀 비벼볼만 하다고 한 건데, 28년에 노선이 생기는 걸 전제로 매매 가격이 좀 미리 반영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약간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도 푸르지오 분양 안내 보시면은 여기 입지 환경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입지 환경상에 이렇게 서부선이 건설이 될 예정이고, 서부선 건설되면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이미 상도역이라든가 장승배기역 주변에 서부선 건설되면 같이 더 좋아지는 그런 단지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34평에 꼭 청약하시기보다는 넣는다면 25평, 그리고 34평은 오히려 기축 아파트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정도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이 멘토링에서 분양을 다룰 때 초기에는 쌌어요. 중간에는 좀 비싸지더니만은 그래도 이스트폴이나 등 레미안 라그란데까지는 심지어 청계 SK뷰까지구나. 청계 SK까지는 여기 정도였거든요. 여기?
거의 저희 이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마로부터 제 한 뼘? 여기 34평 그 프루지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리로부터 이렇게 한 뼘 올라가가지고 34평이 드디어 처음으로 뭔가 적정가 밸류를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가격을 상회하는 평형대 분양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여기 청약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서울 청약시장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이 분양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 청약을 하는 경향이 약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 단지는 이제 내년에 준공이다 보니까 준공되시면은 기축 아파트야.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1년 후에 전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후면은 준공돼 버리니까 거의 기축 아파트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냥 묻지마 분양권 전매를 생각해서 들어오시기보다는 진짜 내가 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그냥 분양 받아가지고 새 집에 오손도손 살고 싶다. 그리고 나 청약통장 쓸 생각도 있고, 뭐 최상욱이 너는 조금 34평 비싸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뭐 25평까지는 써볼게, 뭐 이런 생각이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막 분양권 어디 뭐 얻어 걸리는 거 없나, 피나 받으면서 좀 전매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들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상욱의 멘토링 분양가 뽀개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좀 실을 거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어두운 얘기들도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꼭 좀 찾아와 주셔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